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숙 대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부의 공간, 드레스룸, 옷장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그 나머지 공간입니다. 침실, 거실, 주방, 또 아이 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신생아 물건이 많이 늘어나는 거일 텐데요. 공간이 지금도 부족한데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한 공간은 어떻게 마련하나 신혼부부에게는 너무너무 큰 걱정입니다. 공간을 함께 보시면서 출산을 앞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은 침실입니다. 원래는 부부가 같이 사용하려고 했던 침실인데요. 지금 장난감만 쌓여 있어요. 아이가 거실에서만 놀고 이 방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떨까요? 이 방을 사용해야 되겠죠. 즉 이 방의 경우에는 침대만 있는 상태고요. 부부 침실, 가족 침실이 따로 있습니다. 가끔씩 게스트룸으로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 사용은 했다고 하는데요. 둘째가 태어나면 공간이 부족하고 큰아이가 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방을 아이방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주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곳곳에 이것저것 반찬통, 냄비, 아이들 용품 다 섞여져 있고요. 식재료, 청소 용품도 섞여져 있습니다. 물건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양초부터 주방에 잊지 않아야 될 용품과 그런 분류되지 않은 물건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한 곳에 모두 모아서 수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어날 신생아 용품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방도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보조 주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주방 용품을 다 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해서 빡빡하지 않도록 수납을 할 생각입니다. 서랍도 이것저것 섞여져 있죠. 첫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까요? 빨대, 일회용 젓가락,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마지막 서랍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섞여져 있어서 물건 찾기도 불편하고 아래에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서랍도 다 꺼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 주방이 없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약부터 책, 주방용품, 청소용품까지 다 이 한 곳에서 수납을 하다 보니까 쌓이고 나와 있고 안쪽으로 쌓여 있고 섞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비워내고요. 종류별로 분류를 좀 다시 해서 수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이 신발장 공간입니다. 신발장 공간은 생각보다 여유가 많고요. 신발장 공간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장 공간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 한 칸 정도는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는 남편분의 신발, 그리고 아내분의 신발, 아이들 신발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맨 오른쪽 공간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신발장입니다. 이곳에도 남편분의 신발과 아내분의 신발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당분간 신지 못한 하이힐 종류는 좀 위쪽으로 올릴 생각이고요. 아이 공간, 아내 공간, 남편 공간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물건을 한 곳에 모아 보니까 굉장히 많죠. 거실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소파 그리고 책장만 두어도 꽉 차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아이 장난감을 다 수납하면 공간이 부족할 듯 합니다. 방에 있는 침대를 비워내고요. 그 공간을 아이 방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리를 할 때
사실 공간이 다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공간은 여유가 있는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댁의 경우는 신발장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한 칸을 다용도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신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슈즈랙을 이용해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구두는 위쪽으로 올리고요. 여름 신발도 지금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은 위쪽으로 올려서 수납을 했습니다. 지금 맨 오른쪽 공간입니다. 이쪽 공간도 신발장 공간인데요.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이 신발만 이 오른쪽으로 뺐고요. 물티슈 그리고 현관에 나가면서 쓸 수 있는 마스크 종류를 수납했고요. 이 공간에 추억 용품과 사용하지 않는 전선류, 이 다용도 공간이 거실 수납, 창고 수납, 다용도 수납까지 모두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네, 주방도 살펴보겠습니다. 복층 수납을 해서요, 공간을 좀 분리해 드렸어요. 그릇도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수납을 했습니다. 컵도 한 곳에 모아서 수납을 했습니다. 종류별 색상을 나누어서 수납하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정수기 위쪽에 컵을 수납해 드렸고요. 네, 자주 사용하는 컵은 아래쪽으로 소재별로 또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건조기 위에 있는 그릇들이 모두 정리해서 들어갔어요. 네, 깔끔해졌죠? 네, 후라이팬도 새로 수납을 해서 공간을 활용해 드렸어요. 네, 꺼내기 편하도록 네,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주방 정리도 모두 끝났습니다. 주방의 경우도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지만 종류별로 모아서 색상별로 나누고 소재별로 나누어서 정리하니까 공간에 그래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쌓여있고 섞여있던 물건들이 모두 제자리를 좀 찾았습니다. 아이들 전용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맨 위쪽에는 태어날 신생아가 사용할 수 있는 용품 코너를 마련해 주었고요. 아래 공간은 식재료 코너입니다. 간식부터 라면 그리고 영양제까지, 매일 사용하는 영양제, 또 차 종류까지 수납을 해서요, 한꺼번에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랍식 수납을 해드렸어요. 안쪽 깊은 곳까지 한 번에 꺼낼 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해 줬습니다. 네, 한 곳에 이렇게 모았더니 사용하기 편하겠죠. 네, 오른쪽 공간도 소형 가전 냄비류도 한 곳에 모아서 수납을 해드렸습니다. 네, 서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저 세트, 아이들 수저 세트도 한 곳에 모아서 수납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일회용 비닐 제품류도 한 곳에 모아서 수납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은 조리 도구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수납을 했습니다. 칸막이 수납을 해서요, 꺼낸 다음에 제자리, 꺼낸 다음에 제자리 할 수 있도록 수납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침대가 있던 공간입니다. 침대를 비워냈고요. 아는 지인분에게 드림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학습지 선생님이 오셔도 이 공간에서 같이 수업도 할 수 있고요. 아이 전용 공간이 되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실에 필요한 장난감 가지고 놀고, 또 이 자리에 제자리 또 놀고 제자리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리가 안 돼서 사용하지 못했던 공간인데 큰아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방답죠? 네, 아이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이 댁의 경우는요, 신생아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에 집중해서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리정돈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공간을 넓히기 위함인데요. 특히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한 명 더 늘어난다면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넓혀 드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훨씬 더 넓어졌어요. 자, 앞으로는 유모차도 더 생길 거고요. 장난감도 훨씬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발장 공간, 안방의 침실 공간, 서랍 공간, 그리고 아이 방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동안 방 안에 주인처럼 자리를 차지했던 침대를 나눔으로 뺐고요. 그 공간에 아이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출산을 앞둔 신혼 부부가 계시면요. 출산 준비물 다 잘 준비하고 계시죠? 지인분들이 선물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의외로 많은 물건들이 쌓이기도 합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이 공간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아기가 태어날 때는 출산 준비물 플러스 아기 공간 만들기 꼭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